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이 묘지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지관계가 이제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와 봉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장래의 묘소, 가면은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는 아니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X가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평정돼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이 뿔로 올라온 이 봉분으로 공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봉분을 설치하지 않은 평장이라든가 분묘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암장인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8번 암장돼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같은 취지가 됩니다. 위에는 평장, 여기는 암장.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업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번까지 살펴봤고 10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시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맞는 지문이 됩니다. 11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와 제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동그라미. 주변 공지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X가 되겠죠. 주변 공지까지 포함을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이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X가 되겠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X가 되겠죠. 2001년 이전에 설치된 95년에 설치된 이 묘지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던 제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개인묘지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X가 되겠죠. 2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30. 그 다음에 가족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설치기한이 끝난 분묘의 연구자는 설치기한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헌해야 한다. 동그라미. 문종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묘지 관계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농지법입니다. 이 농지법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이 농지법은 부동산 공법에서 자세히 배우시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잘 배워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주말 취업용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대.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동그라미. 주말 취업용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주말 취업용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 X가 되겠죠. 부부가 각각이 아니라 세대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X. 주말 취업용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주말 취업용농 목적으로 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대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주말 취업용농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동그라미. 3개월이 됩니다.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협경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동그라미. 8번, 농협경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9번,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5년간 농협경을 하다가 5년 이농하는 경우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 5년이 아니라 8년이 됩니다. 농협경이란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농지 소유자와 농협경을 하는 자 사이에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동그라미.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이게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되는 거죠. 1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한다. X가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본다. 15번, 농지는 자기의 농협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동그라미. 공유농지 분할, 공유농지의 분할이면은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유하지 않는다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죠. 농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협계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동그라미. 농협경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5년이 아니라 3년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농지 임대차 계획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년인데 군대생활 3년, 그래서 3년이 됩니다. 농지 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X. 농지 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면은 농지로서 가치가 없죠. 그래서 농지증 안 봐도 된다. 농지 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농업법인의 합병이면은 농지증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동그라미.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경매는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 제출하면 되죠. 그래서 X가 되고 똑같은 지문입니다.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면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면 되니까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동그라미.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X. 옛날에 있었던 통작거리 제한인데 원시적인 규정으로서 폐지가 된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동그라미. 판례가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농지법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입니다. 이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이건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서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은 모든 확인 설명서 공통 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이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부 다 등기부가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 기재사항은 공통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서 비소노이스는 모든 확인 설명서 공통 기재사항이다. X가 되겠죠. 이 비소노이스는 주거용 건축물에는 기재사항에 해당되고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토지에서는 기재사항에 해당되고 임목은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는 문제 내기는 좋겠죠. 잘 알아두셔야 되고 3번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서 거래 예정 금액은 모든 확인 설명서 공통 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부 다 거래 예정 금액 있죠. 그러면 모든 확인 설명서 공통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서 환경 조건은 모든 확인 설명서 공통 기재사항이다. X가 되겠죠. 환경 조건은 이건 주거 환경이니까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기재사항에 해당되고 나머지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5번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모든 확인 설명서 공통 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예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 대상 물건의 표시란에 기재를 하는 거니까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2,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이 됩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은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 조건에 해당된다. X. 공원은 입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은 입지 조건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주차장은 입지 조건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교육시설은 입지 조건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도로와의 관계는 입지 조건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까지 살펴봤고 13번 비소노이설의 유무는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확인 설명서 서식, 이 비소노이설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에 해당되고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기재사항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요거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는 문제 내기는 좋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서는 비주거용 건축물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은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토지에 관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면 기재해야 되는 거죠.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X. 기재해야 되고 일주량 등 환경 조건은 이거는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다. 일주량 등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X가 되겠죠.
비주거형 건축물에서는 이 환경 조건,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관리 주체의 유용에 관한 사항은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다. X가 되겠죠.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은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적는다. 동그라미.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X. 요거는 주택법이 아니라 시군 조례가 됩니다. 23번. 도시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업공예사가 확인해 적는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주거형 건축물의 중개사항물 확인 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예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X. 승강기는 건물 안에 밖에 안에 있으니까는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환경 조건은 개업공예사 세부 확인 사항이다. 동그라미. 벽면의 균열 유무는 개업공예사 세부 확인 사항이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승강기 유무는 승강기 건물 안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주차장 유무는 개업공예사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 주차장은 집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되니까 X가 됩니다. 주택, 아파트 제외 경우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예사 세부 확인 사항이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스 공급 방식은 개업공예사 세부 확인 사항이다. 동그라미. 가스 집 안에 있는 거죠. 입지 요건은 개업공예사 기본 확인 사항. 동그라미. 입지 요건은 집 밖에 있으니까는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자는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예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X. 요거는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중개사항물 확인 설명서 2 비주거형 건축물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동그라미. 거래 이전 금액은 개업공예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동그라미.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기본 확인 사항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비선호 시설은 개업공예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동그라미. 집 밖에 있으니까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예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예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38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 적는다. 동그라미.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동그라미.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예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 토지 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시군 조례를 통해서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41번.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은 개업공예사 세부 확인 사항, 이게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예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동그라미.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사항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임대차 했다고 해서 취득세 내는 게 아니니까 임대차에서는 제외한다.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예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여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X. 제외된 겁니다.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X가 되겠죠.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겁니다. 중개사항물 확인 설명서 2 비주거형 건축물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X가 되겠죠. 비주거형 건축물에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와 설치 개수 이게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비주거형 건축물에서는 소화전과 비상벨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48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예사, 소속공예사 포함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예사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예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50번. 거래 이전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이전 금액을 적는다. 동그라미.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동그라미.
아파트를 지휘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X. 세부 확인사항이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는 출제 비중이 다소 낮지만은 그래도 공부는 겸손하게 하셔야 되니까 이 거민계약서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개사 갑 자신의 이름으로는 계약서의 거민을 신청할 수 없다. X. 개공사 거민 신청자가 되는 거죠. 엑스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해 엑스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거민의 대상이 된다. X가 되겠죠.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병이 엑스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거민의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갑이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하더라도 계약서에 거민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병으로부터 거민 신청을 받은 엑스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거민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이 아니죠.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거민을 교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민계약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이 부동산 실명제는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는데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갑과 병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갑이 신탁자, 병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이 그 신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이 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병 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신탁자고 매도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이 되니까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가 되니까 X.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매도인 을에게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갑은 매매기획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여기서 병 수탁자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례 문제입니다. 갑과 친구 을을 명의수탁자로 해서, 그러니까 을이 명의수탁자가 되고 갑이 명의신탁자가 되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러니까 이 매도인은 병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갑과 을의 위약정은 무효이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가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X. 약정은 항상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겠죠.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누굽니까? 을이 취득하는 거죠. 명의수탁자가 취득하는 겁니다.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안 경우, 병이 알았으면 이거는 이 등기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등기 명의신탁이 되니까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제3자 정은 선이하기를 불문하고 보호가 되는 거죠.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동그라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례 문제입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바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해요. 개업공개사가 갑과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 사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사례는 등기명의신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등기명의신탁에 해당이 되니까 신탁자는 갑이 되고 그 다음에 수탁자는 누가 됩니까? 수탁자는 이 병이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그 을이 됩니다. 예,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X.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려면 여기서 갑과 을은 무슨 관계를 됩니까? 배우자라든가 종중,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친구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뀐 거죠. 등기 이전이 무효니까 이거는 을명의로 가는 거지 갑에게 간 적이 없으니까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가 되겠죠. 무효니까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A 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병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년 8월 20일 갑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A 주식회사가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명의신탁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원 갑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는 수탁자가 병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요거는 어디에 해당된다? 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니까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병의 선이하기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고, 이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게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몰랐으니까는 계약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X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여기서 병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가 되니까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요 위에가 요게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제3자는 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갑의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누굽니까?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병이 선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정답을 보면은 요 19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16번이 요게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16번. 여기서 이제 이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알았으면은 모른 거죠. 그래서 이 X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갑이 되는 거죠. 갑이 되는 거니까 이 병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 X가 되겠죠.
100분의 30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X.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했을 때는 10%가 되고 2년 경과했을 때 20%가 되는 거죠.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주식이 보유하나 부동산의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동산 실명제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